그때의 그 백화점 매장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의 저의 뿌리와도 같은 사건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이 더 잘 돼요. 홈쇼핑 사업으로는 100억이 넘는 매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그냥 킨 거야. 이거 싫어요? 네, 돈블레님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민아 대표님은요, 스파 사업을 13년째 맞나요? 대표님? 14년. 14년. 네, 그 사이에 1년 더 들었어요. 강남의 셀럽들의 이 아름다움을 맡아주고 계시는 또 온라인 상에서 또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네, 대표님 오늘 간단히 자기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고 떨리더라고요. 저는 스파더엘 대표이면서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민아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민아 대표입니다. 사실 과거에 스파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KBS, CBS MC 이렇게 리포터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 신학대학교 성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대한 또 비전을 주셔서 리포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21살 때부터. 또 CBS에서는 강연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원하던 일을 했는데 워낙에 결혼을 빨리 해서 애를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몇 살 때 혹시? 제가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24살에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래서 그때 리포터 할 때 주말렐라 이민아의 톡톡 정보라고 하는 꼭지를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 주부님들을 위한 컨텐츠가 대부분 뷰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아름다움과 관련된 먹거리, 뭐 바를거리,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소개했어요. 제가 이 뷰티를 취재하고 보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이 일이 너무 가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보만 줘도 너무 고마워해 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사람들을 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웃음을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예전에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마음. 딱 만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연미솔 대표님 뵀지만 연미솔 대표님의 피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지금 몸에 독소가 많은지 없는지 또 더 큰 관심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마음이 지금 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하게 해주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스파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스파는 이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또 뷰티 테라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과 또 뷰티 테라피가 접목된 스파를 제가 14년 차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스파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셨을까요? 잘 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있잖아요. 뭐 리포터 할 때도 워낙에 뭐 제가 너무 통통 튀는 발랄한 리포터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뭔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와 이랬기 때문에 저도 스파 비즈니스를 하면 사람들이 다 와주실 줄 알았죠. 근데 착각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또 자신감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지만 사업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돈 관리 해본 적도 없고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진짜 다들 놀라시는데 한 8년을 정말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버티고 버틴 거죠.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어떤 힘 같은 게 있었을까요, 대표님?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첫 번째는 진짜 이렇게 신앙의 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내가 이걸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업을 했지만 저는 정말 첫 번째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이게 이제 있었어요. 너무 100% 공감되는 게 돈 때문에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진짜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플리크라는 커뮤니티 플랫폼 하면서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한테 우리 그냥 시골 가서 살자. 근데 그 한 가지, 내가 시골에 못 내려가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을 요새 이런 말씀 안 된다고 하는데 약간 마약같이 중독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 처음에 스파 사업 시작하셨을 때 압구정에도 매장이 네, 있으셨고 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백화점 안에 입점된 매장도 있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백화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퇴점 맞아요. 선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대표님? 그때는 압구정 매장은 완전 적자. 진짜 적자였고 백화점 매장에서 번 걸로 버티는 거였거든요.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이 압구정동에 메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쫓겨나는 건 이 두 개를 같이 접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사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그 백화점 매장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의 저의 뿌리와도 같은 사건이 됐어요. 그 매장의 가치를 따지면 수억에 달하는 가치였거든요. 내 의지와 내 잘못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질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잃게 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보기란 쉽지가 않고 또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깨달음을 주신 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진리를 내 눈앞에서 현실로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배우고 싶어. 조심하세요. 백화점이랑 내용 증명도 주고받고 나 진짜 억울해서 그러니까 이 억울하면 사람이 죽는구나를 그때 진짜 느꼈어요. 억울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동안은 제가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내 거,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너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도 되게 많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고 뭔가를 축적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배운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아둥바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몇 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당장의 내일 목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래를 바라보고 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너무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너무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이게 있어야 미래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우스갯소리로 실장님이 대표님은 계속 기부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기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빨리 보내. 표현이 지금 돈이 없어. 그냥 보내. 일단 오늘은 있잖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사업을 할 때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즐겁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이 더 잘 돼요. 저는 그때 그 마음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방향성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돈이 더 잘 벌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근데 저는 대표님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한 단어가 조금 귀에 딱 꽂혔어요. 뭐냐면 아둥바둥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끈기 있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아둥바둥 조급하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당장 이거를 못하면은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 오프라인 사업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홈쇼핑 사업으로는 갑자기 네. 되게 또 100억이 넘는 매출을 맞아요. 만들면서 맞아요. 또 이런 대박의 제가 백화점에서 쫓겨났잖아요. 불과 얼마 안 있다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근데 제안이 온 거예요. 홈쇼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의 매출은 100억 이상을 벌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건 많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브랜드와 아이디어만 공유를 했고 이제 저는 그때 진짜 최소한의 얼마라도 버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 계산을 막 하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능성을 봤던 계기가 됐죠. 그리고 저는 늘 내가 스파더엘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브랜드가 돈도 벌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사업에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예전에는 에스테릭 샵들이 다 힘들 때에는 막 뭐 한 3분의 1 가격에 하고 이렇게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1, 2년은. 그걸 안 하면 바보였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안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10만 원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고객님들은 3만 원으로 관리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을 내고 관리 받으셨던 고객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맞아. 뭔가 이제 브랜드에 훼손을 시킬 만한 것들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도 사실상 쫓겨나면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쫓겨나기 때문에 남은 그 티켓팅의 그 돈을 안 해드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 한 4,500만 원 정도의 티켓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환불해드릴 수 있는 돈은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압구정까지 오시면 100만 원 남아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 50만 원 남아 있으신 분들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해드렸어요.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 망하더라도. 맞아. 그랬더니 기회가 진짜 생겼어요. 스파더엘의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홈쇼핑 런칭하고 싶다. 대표님 근데 그렇게 오프라인 사업을 하다가 사실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사업을 네. 확장해가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또 그렇게 내가 오프라인으로 스파 사업만 하다가 나 온라인으로 좀 전환해봐야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았지만 자금력도 되지 않았고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홈쇼핑이랑도 이제 경험을 쌓았던 거죠. 사실상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됐던 계기는 이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박정환 실장님이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홈쇼핑으로 제품을 했는데 재고가 있었어요. 재고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파에서 오시는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고 이제 홈쇼핑은 종료가 됐었고 대표님이 이렇게 언제까지 스파에서만 계실 거냐. 뷰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화장품을 파는 시대가 맞아, 왔다. 내가 어떻게 화장품을 팔아? 그때 진짜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공동구매를 막 시작하던 딱 그 시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비전문가가 어떻게 화장품을 팔아? 그랬더니 대표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니, 인스타그램 좀 보세요 이러는데 봤더니 정말 얼굴 예쁘신 분들이 화장품을 너무 잘 팔고 계시고 맞아요. 몸매가 예쁘신 분들 화장품을 더 잘 판매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8년 넘게 이 피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했던 어떻게 보면 피부 전문가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사? 나 너무 창피해. 이랬거든요. 근데 대표님 나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맞아, 대표님이 맞아. 생각하는 최고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건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10개만 팔아보세요. 해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냥 이 라이브가 있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그냥 킨 거야.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 실장님은 블로그 작성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했던 게 히알 블레싱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시즌 4예요. 시즌 4, 5 되는 제품이에요. 네네네. 갑자기 생뚱맞게 화장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민아 대표는 뭐 이미 8년 동안 스파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계속 제품을 소개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홈쇼핑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제품을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사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둘이서 이거 싫어요? 아니 물건을 사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랬던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첫 라이브 때는 혹시 몇 개 팔으셨어요? 1,000만 원 넘게 팔았어요. 100세트를 넘게 팔았어요. 진짜. 그럼 네. 그 전부터 인스타그램 자체는 학원은 계셨어요? 학원 대표님? 있었죠. 뭐 이제 간간히 뭐 스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근데 뭐 팔로워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팔로워가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많잖아요. 2만 명 넘으시잖아요. 제가 후기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프라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컨설팅 같은 거 해드릴 때 되게 많이 사례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가장 진입장벽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리 판매자가 좋다 그래도 그걸 써본 사람들의 후기만큼 강력한 힘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 인스타그램이 인플루언서 분들처럼 딱 봤을 때 막 예쁜 사진 맞아요. 이게 아니라 솔직히 후기가 많은데 제가 올리는 이유는 팔로워가 안 늘어도 진짜 그걸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A라는 제품만 썼어. 근데 B라는 제품의 후기를 보면 내가 한번 써볼까?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맞아. 후기들을 다 뭐라고 하시냐면
대표님의 이제 피드 후기를 보고 내가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광고비를 집행해서 이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는 이 후기를 통해서 자신감, 그러니까 나도 이걸 쓰면 예뻐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맞아요, 생기고 또 동기부여가 되니까. 오프라인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맞아요. 달라야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노하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사실상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어떤 부분이 낫냐면 이제 오프라인은 사실상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스파를 받으러 오실 수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받고 싶은데 영업시간이 9시까지니까 못 받으시잖아요. 뭔가 최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프라인을 당연히 접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상 온라인보다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오프라인 비즈니스예요. 특히 스파 비즈니스는 뭔가 터치 하나만 잘못해도 고객님들이 불쾌할 수 있고 직원분들도 사실상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 관리와 또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힘이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전혀 다른 접근과 또 운영 방식도 다르지만 저의 뿌리는 스파더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파더엘에서 무수히 많은 고객님들을 통해서 관리해드렸던 노하우, 감상은 뭐냐면 저희가 제품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그냥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객님들께 다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직접 발라드리고 고객님의 피부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불편해, 이건 좋아요.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좀 소론이 길어졌는데 접근 방법은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직원 관리.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있지 않은 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고객님들을 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님들을 관리하는 식구들을 행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대표로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연미술 대표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잠잘 때에도 고객님들은 물건을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또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또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온라인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없잖아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정말 그 개발을 할 때 이 영혼을 갈아 넣는 것 같은 진짜 힘들게 몇 년이 걸려도 우리는 최고의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런칭하지 말자. 이게 저의 신조예요. 이제 회사들이 저희랑 안 하려고 하죠.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제품이 나와야 온라인 상으로 사시지만 맞아요. 정말 썼을 때 감동과 저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커요. 또 온라인은 제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그 힐링 라이브를 해요. 제품 관련한 라이브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CS 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품 관련한 건 저희 CS 팀에서 더 잘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관심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당장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저도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제가 이 브랜드를 이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부담을 주셨던 게 뭐냐면 너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영혼이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도 들어드리고 또 신앙적인 답답함도 좀 더 해결해드리고 또 이제 저도 심리 상담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병원은 가야 될까요?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주변인들한테 물어보기에는 너무 좀 비전문가 같고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제가 힐링 라이브를 매주 화요일 밤 11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대표 얘기 들으면서 주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온라인 사업은 창업주가 이 정도면 됐지에서 머물면 사람들한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 정도 해야지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 대표님.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 아이가 자제분이 몇 명이시죠? 저 5명밖에 없습니다. 5명. 저 정말 겨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